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 드린 대로 고등수학 원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원인 수열부터 시작해서 끝 단원까지 갔다가 다시 1단원인 행렬부터 지수론과 함수까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앞 단원들 진행하실 때는 2월달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2월부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중간고사 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1교시에도 얘기 드렸지만 수원 파트는 정말 여러분들 1학기 핵심 영역 중에 하나고 수원 놓치시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영역인 미분기본에 영향을 지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꼭 빡시게 아셨죠? 하루에 5시간만 하자고. 오케이? 오늘 배우실 것은 수열 중에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값을 더하여 나타내는 숫자들에 대한 나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정한 값을 우리는 알파벳 D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얘를 보고 공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십시오.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테스트 주기적으로 계속 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월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노트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일반항 구하기부터 합시다. 일반항 구하기부터. 쉽게 말해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열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냅시다 라는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즉 어떤 수열이 있는데 A1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하고요. A2 두 번째 항, A3 세 번째 항 쭉쭉쭉쭉 해서 뭐 AN-1, AN 번째 항, 뭐 AN 플러스 1번째 항 해서 끝없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숫자들의 나열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마구잡이 숫자가 아니라 항상 플러스 D라는 일정 값을 앞에 놈에다가 더하면 뒤에 놈이 되더라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이러한 수열을 우린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항이라는 것은 저 뒤에 넘어가서 n번째 항은 누구니? 라는 얘가 바로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식을 만드는 거야. A에는 뭐 n 플러스 1이다 라든가 이러한 것들. 자, 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귀납적 증명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얘기하는 귀납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막노동이다, 노가다, 해보고 라는 뜻이야. 즉 A2는요, 해보자. A2라는 것은 A1에다가 R 더한 거래, 아니고 D 더한 거래. 그죠? 그럼 A3라는 것은 뭘까 봤더니 A3는 A2에다가 D를 더한 거래. 그런데 A2는 위의 과정에서 알아냈어. 뭐라고 알아냈어? A1 플러스 D더래. 따라서 A1 플러스 D에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D를 더한 것과 같더래. 즉 얘가 바로 뭐야? A3는 뭘 의미한다? A1에다가 플러스 2D를 한 거래. 되죠? 다음 A4는 뭘까? A4는요, A3에다가 앞에 항에다가 D를 더한 건데 A3는 앞에서 알아냈지? A3는 얘네 A1 플러스 2D래. 따라서 A4는 뭐가 되겠습니까? A1 플러스 3D가 되겠네? 그죠? 여기에다가 D를 추가하는 거니까. 이해되나? 아,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우린 뭘 알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AN이라는 놈은 뭘 의미하더라? A1에다가 플러스, 자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열은 이런 특징 발견을 잘 해내셔야 됩니다. 2일 때 D가 한 번이고요. 3일 때 D가 두 번이고요. 4일 때 D가 세 번이니까 N일 때 D가 몇 번입니까? 하나 작은 놈이지.
n-1번이더라. 즉 n-1 d더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a1 플러스 n-1d. 또 두 번째 보죠. 필기가 좀 늦으셔서 선생님 말이 좀 빠르시면 꼭 얘기하십시오. 자, A2 마이너스 A1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뭐가 됩니까? D가 되죠. A3에서 A2를 빼셔도 D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AN에다가 마이너스 AN의 앞에 있던 AN-1을 빼봐도 D가 나옵니다. 그치? 얘네들은 싸그리 변변끼리 합을 더해봅시다. 그러면 는 기준으로요. 좌변과 우변을 다 더하시면 자 2와 2 날라가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3 있었을 거고 아 이렇게 지워지면 알 수 있지. 이렇게 지워지면 그럼 이렇게 지워짐에 의해서 여기가 지워지는 거지. 됐습니까? 자 따라서 좌변 정리하시면 AN 남아있고요. 마찬가지 좌위에 마이너스 A1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D라는 놈이 곱하기 몇 개 있습니까? 항의 개수를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셋 나가는데 그치? 2에서부터 n까지야. 1에서부터 n이면 n개인데 2에서부터 n까지니까 몇 개인 거야? n-1개네. 아 얘가 n-1개가 있네. 그죠? 따라서 얘도 예쁘게 정리 다시 하시면 an이라는 놈은 a1에 플러스 n-1 d가 되더라. 그죠? 내가 이게 너무너무 증명하는 게 중요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여러 개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열 파트는요. 다양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식 하나로 답 구하는 것보다 공식 쓰지 않고도 이렇게 규칙성에 의해서 답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자. 보세요. 여기다 플러스 D 하면 얘가 되지. 그럼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얼마 하면 A3로 바뀌겠니? 그렇지. 플러스 2D 하면 된대. 고로 난 얘에서 얘를 만들고 싶다. 그럼 플러스 얼마를 하면 된대? 야, 3 가려면 2D니까 N 가려면 뭐야? N-1D지. 그래서 끝난 거야. 그래서 따라서 여기 있는 AN이라는 놈은 AN은 뭐더라? 첫 번째 항 A1에다가 플러스 n-1 D도 되더라. 그죠? 자, 공식의 유연성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딱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지. AN을 난 A3 기준으로 본다면 A3 기준으로 본대. 그럼 A3 플러스 뭘 해도 되지? 여기까지는 몇 개겠어? 2개 더 빼야지. 앞에서 더한. 그럼 얘는 이거지. n-3D. 만들기 나름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마인드를 고치는 거야. 어떤 문제에서 A1, A2, A3가 안 나오고 A3, A4 이렇게 나오면 내가 문제 풀 때도 A3를 A1처럼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고. 응? 그런 문제도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얘는 당연히 필수 암기야. 아셨죠?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암기하시는 거야. 공식은 암기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다른 영역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하라는 거지.
점화식입니다. 이제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건 학교 선생님이건 표현을 점화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현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상에서는 수열의 비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현 교과 과정의 표현을 얘기 드리는 거고 많이 쓰는 건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수열을 다 배우고 나면 끝부분에 점화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따로 배우시겠지만 그때는 종합이고 선생님이 단계별로 가시면서 그냥 소개는 계속 찔끔찔끔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원에서 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다음번에 중요하게 할 거니까 한번 소개하고 가자는 거죠. 자, 점화식은 연결되는 항들끼리의 연산이 어떻게 됩니까? 즉 우리 얘는 등차 수열에서 점화식은 이런 뜻을 갖지. a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의 다음 항이죠. 맞죠? an의 다음 항인데 an과 얘는 어떤 관계야? an에다가 뭐 하면 돼? 더하기 d를 해주면 되더라지.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더라. 얘네가 뭘 의미하냐면 점화식이라고도 하면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즉 수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연속되는 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을 갖더라야. 즉 A 100 빼기 A 99도 D고, 그치? A 1억 1 빼기 A 1억도 D고, 그치? 연속되는 애들의 차는 다 일정합니다가 등차 수열의 정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연관관계, 앞의 항과 뒤의 항의 연관관계를 관계식으로 만드는 걸 점화식 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또 그냥 들어놓으세요. 우리 다음번에 더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세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함수적 의미. 얘는 일부 선생님들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쉽게 말해서 몰라도 그만이야. 근데 알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아까 그냥 일반항으로 씁시다.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1 첫째 항 플러스 항 번호 마이너스 1에 대한 공차 D였습니다. 맞죠? 야, A1은 변해 안 변해? 문제 때마다는 바뀌겠지만 어떤 수열 하나에서 첫째 항은 늘 결정돼 있는 거야. 내가 모를 뿐이지. 공차도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 n은 의미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써볼게. 자, 2, 30도 할까? 5, 8, 11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얘가 첫째 항이라는 거지. 얘가 둘째 항이에요. 얘가 셋째 항이고요. 쭉쭉쭉 가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번째 항을 알고 싶어. 즉 A50이 궁금하거든? A50이 뭘까?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대. 그러면 공식 자체가 이거예요. 자, 더하기 얼마 가나? 더하기 30 갑니다.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죠. 아니 공차죠. 따라서 AN이라는 등차 수열임을 알고 30 더해 나가는 등차 수열이네. 따라서 공식은 AN은 A1 그치? 플러스 N-1 D3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다시 얘 분배해서 정리하시면 3N 마이너스 3이었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지.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수열을 공식화시킨 게 일반화야. 즉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일반항이 어떤 항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 A3은 8이라는 걸 써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공식 만들었으니까 n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세 번째 항이라는 3 집어넣으면 3, 3은 9에다가 빼기 1이니까 8 나오는 거야. 그렇죠? 4 집어넣으시면 4, 3, 12에다가 빼기 1이니까 11 나오는 거고. 따라서 난 이게 궁금하니까 50 집어넣으시면 되죠? 150에 빼기 1이니까 149가 답이고. 이해되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항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선생님이 방금 일반항 만들어봤지만 n에다가 내가 뭘 막 넣어도 되지. 1 넣으면 첫째 항, 2 넣으면 셋째 항, 1억 넣으면 1억째 항. 맞죠? 다시 말해서 함수적으로 생각한다면 함수적으로 해석하자면 여기 들어와 있는 이 n 여기 들어와 있는 이 n이 뭐가 되는 거야? 별량이라는 놈이 된다. 그죠? x값이 1일 때 x값이 2일 때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시다. fn은 이라고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ANN이 아니라 FNN으로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하지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보십시오. 전개하시면 DN입니다. 그럼 DN이고요. 플러스 A1에 플러스 마이너스 D입니다. 잘 들어. 정말 유용한 거야. 당연히 얘는 조금 유용하고요. 조금 있다가 얘랑 비슷한 또 다른 거 할 건데 그건 대빵 유용합니다. 남들이 한참 하고 있을 때 딱 보자마자 얘는 먹어 따따따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알았어? 자, 이해돼? 얘는 상수항이야. 공차가 방금같이 3이었다라면 3n이야. 그치? 3n 플러스 2 마이너스 3 같은 뜻을 갖는다고. 이해하시죠? 그럼 잘 봐. 얘 x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 fx는 dx 플러스 a1 마이너스 d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는 함수로 얘기할 때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지? 몇 차 함수인 거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 맞죠? 따라서 얘는 n에 관한 1차 함수. 단 여기는 d가 0이 아닐 때고요. 그렇다면 또는 상수 함수가 되기도 한다. 상수 함수는 뭐겠습니까? d가 0일 때입니다. 야, d가 더해 나가는 값인데 d가 0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는 이런 거 보시면 되죠. 3, 3, 3 첫째 항도 3, 둘째 항도 3, 셋째 항도 3, 3, 3, 3, 3이야. 얘는 공차가 얼마인 거야? 0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공비라고 하는 곱해 나가는 값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얘 다음 시간에 배울 등비 수열이야. 얘는 등비 수열도 되고 등차 수열도 된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케이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얘야 n이 d가 0이 아닌 케이스들이 훨씬 문제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 함수꼴은 다 뭘 의미한다? 등차 수열.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여기 써놓고 있네. 자, 너네 1차 함수에서 d가 뭐지? 1차 함수처럼 여기고 보는 거야. 그럼 d는 기울기지. 그죠? 아, 1차 함수에서 즉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함수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수열에서 뭐더라? 공차더라. 그치? 됐어? 하나 더 있어. 진짜 유용한 거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야. 그럼 D하고요. 얘하고요. 얘네 둘 합합니다. 즉 기울기 플러스 y 절편이지. 기울기 플러스 y 절편하면 뭐 나오지? 뭐야? d 플러스 얼마야? a1 마이너스 d잖니. 얘는 뭐 나와? a1이라는 첫째 항 나오지? 아래로 계속 써나가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분의 1 x 플러스 1 뭐 이런 거 있다고 치지. 1 1차 함수 썼지 선생님이.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야.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이 아까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미통을 안 그렇지. 미통에서 잠깐 얘기했었거든. 얘는 함수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수열이야. 수열은 무조건 1.5에서 생각하지 않아. 뭐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야. 맞죠? N은 뭐야? 항의 순서기 때문에 1.5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마이너스 세 번째 항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N은 뭐의 조건이야?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의 실제 뭐는 정의 역은 뭐에 해당된다? 그치? 정의 역은 자연수의 일부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정의 역은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단지 내가 함수와 수열의 관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린 거야. 잘 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x 있지. 이 x에는 뭐가 들어간다요? 1, 2, 3, 4가 들어간다요. 맞죠? x에다 1 집어넣읍시다.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옵니까? 1 집어넣으시면 이 길이 나오지. 그 길이가 얼마인 거야? 2분의 3이지. 됐어? 2분의 3. 위에다 넣자. 2분의 3. 2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옵니까? 2 집어넣으면 2분의 4 나오죠. 됐습니까? 3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5 나옵니다. 4 집어넣으시면 땡땡땡땡 n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옵니까? n 집어넣으시면 2분의 n 플러스 1 나옵니다. 자, 길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더하기 얼마야? 2분의 1이지. 더하기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 2분의 1이 어디에서 나온 거다? 기울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첫째 항 2분의 3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울기와 상수항, 즉 기울기와 y절편을 더한 2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첫째 항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선생님이 이 사다리꼴 내부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갤 거야. 근데 그냥 선생님은 편의상 4조각으로만 내봅시다. 모두가 평행하도록. 됐습니까? 그리고 간격이 똑같도록. 재현아 왜? 됐어? 자, 보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첫 번째 길이를 다른 데로 쓸게요. 자, 첫 번째 길이를 선생님 A1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첫 번째 길이를 A1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 길이는 A1 플러스 D가 되고요. 세 번째 것은 A1 플러스 2D가 되고요. 얘는 A1 플러스 3D고요. 얘는 A1 플러스 4D입니다. 선생님이 지그재그로 일부러 쓴 거 아니라 그냥 겹칠까봐 이렇게 쓴 거야. 길이들이 이렇게 돼.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명해드리죠. 어떤 수열 AN이 있었습니다. 얘는 A1 플러스 N-1 D고요. DA라고 쓰죠. DA.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 bn이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얘는 첫째 항이 b1이고요. 플러스 n-1 db. 선생님이 이 d랑 이 d는 헷갈릴까봐 한 거야. 바꿔 쓴 거야. 우리가 함수에서 fx는 2x 플러스 1, 뭐 fx는 x분의 1 해서 문제 하나에 x를 갖고 있는 함수 두 개 표현할 때는 x 따로따로 뭐 x하고 x 프라임 이렇게 안 쓰잖아. 그것처럼 n은 똑같이 쓰되 공차가 선생님 얘도 d로 쓰면 두 공차가 똑같습니다가 되니까 그냥 서로 다른 수열 표현하려고 dA, dB, 뭐 d 프라임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의미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난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볼 거래. 그러면요 AN의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라는 얘는 새로운 수열이 탄생을 하거든. 그런데 이 새로운 수열은 잘 보세요. 얘 둘 더하시면 A1 플러스 마이너스 B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 둘에 대한 연산이야. 그런데 얘네 둘은 어떻게 돼? 뽑아 나올 수 있지. 즉 플러스 n-1에 대한 dA 밑에 줄에서 A1 플러스 마이너스 B1 플러스 n-1에 대한 dA 플러스 마이너스 dB 이렇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냥 연산한 거 묶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 말뜻은 이 새로운 수열 또한 뭐가 되더라요? 얘가 첫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새로운 공차가 되는 새로운 뭐 등차 수열이 되더라요. 즉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은 더하거나 빼어도 새롭게 탄생되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오케이? 등차 수열은 더하거나 빼서도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면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 하나 쭉 그어볼까? 이렇게 딱 나눴어. 나누시면 제가 야, 이 위에 것의 의미는 이 위에 게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얘기지. 맞니? 요거는 선생님이 일정한 1, 2, 3, 4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딱딱 끊으면 얘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뭐가 된다고? 방금 한 것처럼 직선상에서 길이는 등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그치? 등차 수열이 된대. 거꾸로 보시면 얘도 길이 직선상의 길이니까 얘도 뭐야? 등차 수열이지. 아 얘는 그래서 이 그림은 뭘 의미해도 돼? 등차 수열의 각각의 각 항마다의 합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끼리 합해도 등차 수열이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사다리꼴 상에서도 같은 간격으로 잘랐을 때 이 간격들에도 뭐가 이루어진다? 등차 수열에 대한 공차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고. 집에 가서 노트 공부하셔야겠죠? 빼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네? 더한 거잖아. 네. 빼는 거 어떻게 해요? 예제는 뭐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선생님이 뭐 얘에서 얘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막 직선을 보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는 이거 빼기 이거 아니야. 뭐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번에 예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식은 알고 있대. 무조건 공식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라고. 응? 자, 선생님이 한 문제를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문제는 자 A7 일곱 번째 항은 70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항은 61입니다. 이랬을 때 이거 뜰 때 즉 우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출현하는 항은 이렇게 물어봤어. 단 A에는 등차 보통 수열은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거든요. 자, A에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풀이 방법 세 가지로 갈 겁니다. 자, 1단계부터 보죠. 1단계 굉장히 식상하고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 풀이 방법입니다. 교과서적 풀입니다. 교과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살짝 속도를 좀 늦출게요. 열심히 들으시면서 필기 잘 하십시오. 자,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항에 대한 공식 써먹는 거야. 즉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7을 A1 플러스 N-1 곱하기 D에서 이 N이 7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다야? 70입니다. 라는 거죠. 동시에 자, A10이라는 애는 A1 플러스 N-1에서 N이 10일 때니까 10-1D라는 놈은 61을 가져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산합시다. 위에 거 정리하시면 A1 플러스 우리 암산되죠? 답합시다. 둘 빼자. 그럼 A1 날라가죠? 그리고 얘는 6이고 얘는 9니까 마이너스 3D가 되고요. 9네요. 따라서 공차 D는 마이너스 3임을 알아냈습니다. 그죠? 자, 얘를 아무 식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얘는 A1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A1이라는 놈은 70에 마이너스로 플러스로네요. 138, 18. 따라서 얘는 88 이렇게 되네. 계산 맞나? 138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18 맞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 AN이라는 이번 문제의 일반항은 A1 88 플러스 N-1 공차 마이너스 3 즉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91 이런 걸 알아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알아냈어. AN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찾아냈는데 그러고 났더니 엄청 쉬워지죠. 뭘 풀면 돼? 도로 우리 문제에서 풀라는 것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다 보면 언제 음수되니까야. 그럼 너가 다 뛰어가도 되지. 얼마 들어오면 돼? 30이 얼마야? 90이잖아. 31 집어넣으면 음수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찾아내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계산으로 하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항 자체가 0보다 작을 때가 언제입니까? 계산하시면 넘어가시면 3n 쭉 91이고요. n이라는 건 30.xx 나오니까 따라서 답은 n이 뭐일 때? 31일 때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그죠? 31번째 항에 최초 음수가 출현합니다. 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아이디어로 한번 풀어봅시다. 아이디어로. 보세요. 나는 A7이 70이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난 이것을 B1이라는 첫 번째 항,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처럼 생각을 해보지. 첫 번째 항. 그렇다면 얘는 B 몇이게? 3 더하니까 얘죠? 3 더하시면 얘니까 얘는 B 얼마야? 4. 네 번째 항.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제가 B, 2, B, 3, B, 4 이렇게 넘어가지. 즉 B1에 플러스 몇 D를 해야 돼? 3D 프라임이라고 하자. 실제로 얘가 D일 거니까. 자, 이걸 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B4가 되더라야. 맞죠?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면 얘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61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9를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D'이라는 얘 공차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다고. 됐죠? 따라서 이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은요. BN이라는 놈은 뭘 의미한다? B1. B1이 누군 거야? 지금 70인 거야. B1 플러스 N-1 D-3 정리했더니만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73 이렇게 됐습니다. 난 이게 음수가 되는 걸 찾고 싶더래. 됐습니까? 그럼 얘는 3N 넘어가고요. 73이니까요. N이 약 얼마가 됩니까? 20, 3, 6, 3, 4, 12 점 XX 이렇게 되네. 맞지? 그럼 N이 언제일 때야? 25일 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한 것은 쉽게 말하자면 치환해놓은 꼴에서 25번째 뒤로 가야 돼. 그럼 다시 말해서 B4에서 얼만큼 가야 돼? 플러스 25번째 만큼 가셔야 되지요. 맞죠? 여기서 25번째 뒤로 간대. 근데 왜 답이 다르지? 우리가 계산한 거 잘못했나? 플러스 73 72 D4 25 아니다. 선생님 계산 실수한 게 아니라 야 N이 25라는 건 여기가 뭐라는 거야? B 25를 뜻하는 거지? B 25를 뜻해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얘가 B 25일 때 최초 음수를 갖습니다. 야. 그럼 얼마 떨어진 거야? 20 전체적으로 그치? 더하기 24잖아. 그럼 여기서도 더하기 얼마가 돼요? 더하기 24가 돼야 되지. 따라서 뭐가 된다? 31번째. 오케이? 선생님 이게 풀이가 더 어려운데요. 맞아. 이게 풀이가 더 어렵고 쟤는 그냥 단순 공식에 의해서 푸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부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예를 들어 드린 건 이런 거야. H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쟤는 7번째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두 가지 풀이만 하죠. 또 새로운 얘기입니다. 등차 중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등차 수열 첫 번째 등차 수열에서 A, B, C
C 이렇게 있다고 치자.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A, B, C 순서로 등차 수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A, C, B 이런 게 아니라 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런 관계가 있죠. 여기다 플러스 D 주기로 했고요. 여기다가도 플러스 D 주기로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B라는 놈은 B는 A에서 D를 더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B라는 놈은 C에서 뭘 해도 돼? D를 빼도 되죠. 맞습니까? 가운데 껴있는 이 B에 대한 연산식은 둘을 더하시면 이 B라는 것은 A 플러스 C에 의합니다. 따라서 최종 등차 중항은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낀 항을 의미하고요. 가운데 껴있는 항은 세 항일 때는 세 항의 가운데 항은 2분의 A 플러스 C를 의미한다. 양쪽 항의 평균값입니다. 이해되시죠? 뭔데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놈은 얘와 얘의 평균값일 거 아니야. 중앙값이니까. 오케이? 5개입니다. 항이 5개면요. 항이 5개의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다섯 번째 항 더한 거에 반띵해도 얘고 두 번째, 세 번째 거에 더한 거에 반띵해도 세 번째 항이다. 이해되니? 감 오시죠? 수직선상의 간격으로 점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린 얘를 어디에서도 배우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나누기 2 한 거 뭐다? 무슨 평균? 산술 평균. 우리 수열 공부하면서도 산술 평균에 관련된 거,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은 앞 뒤항에 더한 것에 나누기 2다. 두 번째, 이것을 이용하여 등차 수열의 미지수 놓기. 예를 들어서 어떤 5개 A, B, C, D가 있는데 얘네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A, B, C, D, E라고 하자. 5개 항이요. 5개 항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홀수계의 항을 의미합니다. 7개여도 되고 9개여도 되고 11개여도 됩니다. 자, 이러한 케이스에 얘네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래요. 오케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일 때 얘를 내가 미지수 5개 갖고 가는 것보다 미지수 2개가 편해요. 그런데 미지수 2개로 놓는 방법은 이런 것들 있죠. 얘를 기본으로 갖고 간다면 얘를 A, 그 다음은 A 플러스 D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놓지. 얘는 겹치잖아요. 네? D가 겹치잖아요. 디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A 플러스 2D 프라임 그리고 A 플러스 3D 프라임, A 플러스 4D 프라임 이런 식으로 놔도 상관이 없지. 그런데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유리하시려면 뭐라고 놓으면 편하지? 가운데 항을 A처럼 살리는 거야. 가운데 항을. 얘를 C로 살려보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C-D 프라임이지. 얘는 C-ED 프라임이지. 여기는 C 플러스 D 프라임이고요. C 플러스 ED 프라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의 합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오시더라라고. 굉장히 깔끔해지죠. 따라서 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미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당연히 방법은 다양합니다. 얘를 2라고 놓고요. 2-D, 2-2D, 2-3D, 2-4D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잖아.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어떤 수열 문제에서 등차 수열 문제에서 합에 관련된 표현이 나온다면 이렇게지. 특히나 등차 중앙은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냐면 얘는 고등 상과 하의 단원 통합형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왜게? 만약에 3개짜리 뭐뭐뭐의 합 따지는 거 뭐 있었어? 10가에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맞아?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해되니? 뭔 말인지? 3차 방정식에 x세제곱 2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음 색은 서로 다른 색은 알파, 베타, 감마는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이렇게 했어.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3베타는 얼마하게? 3베타가 내가 뭘 의미하는 거지? 얘는 베타 마이너스 D고 얘는 베타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베타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순간 샥 더해버리면 얘는 뭘 의미해? 3베타지. 이게 세근의 합이잖아. 아 3베타니까 3베타는 세근의 합이 누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의 보호바꾼 놈이지? 2분의 4의 보호바꾼 놈이니까 마이너스 2지. 됐어? 마이너스 2. 아 따라서 가운데 낀 이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항이네. 둘째 항은 3분의 2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단원 통합형으로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10 가나의 중요성이 찔끔찔끔 표현이 될 겁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그 다음은 그렇다면 짝수 객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 B, C, D라고 합시다. 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A, 여기 B-D 프라임 그리고 B 그리고 B 플러스 D 프라임 그리고 B 플러스 ED 프라임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얘보다 좀 더 깔쌈하고 공부 좀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풉니다. 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풀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기에 빡세다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요. 핑크색으로 뭐라고 쓴 거예요? 왼쪽에 있는 예? 네. 그래. 집에 가서 뭐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겠어. 합. 어떤 끼인 놈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고. 잘 봐. 선생님이 얘를 꼭 뭐로 표현을 하긴 힘들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할까? 선생님 여기를 진짜 이 A는 아니지만 A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A 마이너스 3D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 다음에 뭐냐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에 마이너스 D라고 씁니다. 여기는 A 프라임에 플러스 D라고 쓰고요. 여기는 A 프라임에 플러스 ED 프라임이라고 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숫자들이 다 달라지긴 했어. 그런데 얘네들의 떨어진 간격은 다 얼마씩이야? 저쪽이 3D예요. 어디? 여기가 3D죠? 미안합니다. 이렇게지. 내가 강제로 떨어진 간격을 맞춘 거야. 단 얘의 문제점은 공차가 D가 아니라 뭐다지? D. ED가 공차야. 이때는 생각만 살짝 달리주면 돼. 대신 뭐는 편해져? 얘네들의 합 자체는 뭐가 되더라요? 합은 4 A 프라임이라는 값에 같더라지. 그죠? 당연히 심화 과정이긴 합니다만 보통 나올 때는 홀수차로 많이 나오긴 해요. 홀수레스. 그래도 알아두라고. 네, A 프라임은 뭐예요? 다른 숫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각 삼각형 중에
세 변의 길이가 등차인 놈을 찾아내줘요. 네. 또 없습니다. 아니 많긴 많죠. 3, 4, 5도 있고요. 3억, 4억, 5억도 있고요. 300, 400, 500도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비율상 몇 대 몇 대 몇 분이 없다? 3대 4대 5분이 없습니다. 그걸 증명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했더니 뭐 또는 뭐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지만 자 보세요. 제일 짧은 놈을 뭐라고 두면 되겠습니까? 뭐 A, 그치? B, C라면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죠? 이왕이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 이 놈을 B라고 잡자. 가운데 놈을.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D 얘는 B 플러스 D 이해되시죠?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 길이는 A, B, C야. 실제로는 A, B, C인 거야. 그런데 등차 수열이라며. 그래서 등차를 뒤로 놓은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증량에 의해서 빗변에 대한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따라서 b제곱의 플러스 2bd 플러스 d제곱는 b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아이고 마이너스 2bd 플러스 d제곱이에요. 정리하시면 b제곱, b제곱, d제곱, d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b제곱 남아요. b제곱 남고요. 얘 샥 넘겨버리면요. 얼마 됩니까? b제곱은 딱 넘어가니까 4bd 이렇게 됩니다. b가 뭐가? 0이 아니므로 b 날리시면 b라는 놈은 얼마가 되더라? 4d가 됩니다. 그렇죠? b가 4d가 됐다라는 뜻은 b를 통째로 다 바꿔버리자는 거지. b를 4d로 바꾸시면 여긴 4d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4d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3d가 되고요. b 자리에다가 4d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5d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각 변이 3대, 4대, 5인 직각 삼각형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각삼각형들 중에 변의 길이가 등차를 이루는 건 3대 4대 5짜리 직각삼각형뿐이 없다. 얘는 강남권 내신에서 출제됐던 유형 중에 하나를 그냥 예에 들어드린 겁니다. 너무 빡세니? 괜찮죠? 할만하죠? 아직 시간 볼 때가 안 됐어. 이제 꼴랑 1시간 했어. 자, 그럼 너무 보면 안 되지. 너 2교시 때지. 아, 카메라 봤냐? 자, 봅시다. 다음. 너 몇 번째지? 몇 번째? 자, 조화수열입니다. 이번에 왠지 뭐가 나올 것 같지? 뭐가 나올 것 같아? 조합평균이 나올 것 같죠? 네, 해봅시다. 자,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6, 3, 2, 또 뭐 있냐? 2, 3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항이 6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2고 네 번째 항이 2분의 3이야. 무슨 수열이 이게? 어떤 특징을 하나? 조화수열이 이거 말고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얼마씩 곱하면 돼요? 이거 막 애기들 막 그런 거 있잖아. 창의력에 막 수제 이렇게 해놓고 빈칸 딱 해놓고 채워넣기 막 알파벳 뭐 이런 거 있잖아. 빨리 봐. 생각이 나면 천재죠. 안 배웠는데. 자 봅시다. 뒤집어 볼게요. 즉 역수합니다. 역수하시면 얘는 6이니까요. 6분의 1이죠. 3은 3분의 1인데 6으로 바꿔봐. 그럼 얼마야? 6분의 2죠. 얘는 2분의 1은 6분의 3입니다. 얘는 3분의 1은 6분의 3입니다. 와우, unbelievable. 그죠? 따라서 n번째는 누가 되게 해요?
6분의 n이 되겠죠. 고로 실제 위에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2분의 3. 어디요? 이 다음이 2분의 네? 6, 3, 2, 2분의 3이요. 6, 3, 2. 6분의 3이면 3분의 2. 역수축. 아, 오케이. 자, 됐죠? 그래서 여기는 n분의 6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 감이 와? 야, 10번째, 야, 6, 3, 2, 2분의 3으로 진행되는 애 10번째 항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야? 5분의 3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애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조화수열이라고 한다고. 즉, 역수가 등차가 되는 놈이야. 역수의 나열이 뭐가 되는? 등차 수열을 갖는 애를 보고 우리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킬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 과정을 거치시면 첫째 항이 A1, 둘째 항이 A2, 셋째 항이 A3 해서 AN까지 진행되는 애가 있으면 얘는 실제로는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AN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죠? 역수한 게 등차 수열이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역수한 놈 자체에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D라는 공통점, 즉 규칙적인 숫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풀이하실 때는 얘는 치환 형태를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를 AN분의 1이라는 역수한 첫 번째 항을 BN이라고 첫째 항처럼 여기자고. 그럼 A2분의 1은 B2가 되는 겁니다. 얘는 B3가 되는 겁니다. 쭉쭉쭉쭉쭉 BN이 됩니다. 집중하라고. 자, 내가 짧아서 짧고 싶어서 짧은 게 아니라 뭐 말이야.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플러스 D의 의미는 늘 따라가는 거야. 그지?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반항 BN은 뭐가 됩니까? 공식이었죠? 우리 등차수열. 얘 자체만 보면 그냥 단순 등차수열이야. BN은 D1 플러스 N-1 D를 뜻하지?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 또는 치환했던 놈을 복원시킨다면 이렇게 되겠죠. AN분의 1은 뭐가 돼요? A1분의 1 플러스 N-1 D가 되더라. 이렇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수치에서 AN은 그래서 따라서 AN은 뭐다라고 잘 정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단지 이거를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앞에서처럼 함수적 의미도 부여는 할 수 있습니다. 함수적 의미라는 건 얘를 역수치해 보자는 겁니다. 얘를 역수치 하시면 AN이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뭐가 정리되냐면 AN은 뭐지? 나 까먹었어. A1분의 1 플러스 N-1 D에 대한 A1의 D죠. 분배하시면 A1 슉 정리하면 A1 뒤집으면 AN 정리하시고 띡띡띡 하면 D만 보자. N만 보면 D 이렇게 나와. D N 플러스 BDD 분의 더 BDD 이런 식이 되거든. 자, 선생님 이렇게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얘가 조화 수열은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얘를 FN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FN은 해서 X처럼 보면 FX는 DX 플러스 BDD야. 즉 뭐에 갖는다? 분수함수의 꼴을 갖는다. 분수함수면서 얘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점근선이 얼마? 점근선은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
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얘도 마찬가지 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적어드린 겁니다. 이건 보통 출제가 안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함수적 의미 있었죠? 일반항에서 걔는 중요하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 함수적 의미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대빵 중요합니다. 얘를 흘려 넘기셔도 됩니다. 조화 중앙 해야죠. 자, 여기 속에서 또 뭐가 있냐면 조화 수열이고요. 얘도 조화 중앙이 있어요. 얘도 조화 중앙이 있는데 얘는 A, B, C가 조화 수열입니다 라는 기준을 갖자. 이 함수적 의미 지워도 됩니까?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시면요. 얘도 여기는 A분의 1 그리고 B분의 1 그리고 C분의 1 자체가 뭐가 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런 게 조화 수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등차 중항 배웠죠? 등차 중항을 써보자고. 등차 중항을 씁시다. 앞에서 배운 등차 중항은 가운데 끼인 항의 2배는 양쪽 것들의 합이다라고 배우셨죠. 난 조화 중항이라는 건 B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를 B로 정리하시면 얘네들 통분합니다. 그럼 AC분의 A 플러스 C입니다. 양변에다가 2로 나눠주신 뒤에 B로 뒤집어 보시면 결국 얘는 B는 A 플러스 C분의 2AC가 되죠.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뭐였습니까? 조화 중항이죠. 얘가 조화 평균임을 우리가 14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조화 평균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화 평균, 조화 중항이라는 놈은 B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쪽 숫자들의 역수 평균의 역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되죠. 역수가 A분의 1과 B, C분의 1이잖아요. 그치? 역수의 평균이니까 이렇게지. 맞아?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니까 뒤집자 이 뜻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건 없는 겁니다. 얘가 바로 B더라 이런 뜻이라고. 역수 평균의 역수. 하이라이트 등차 수열 의 합 모르면 대합은 못 갑니다. 우리 1부터 100까지의 합 계산하는 방식을 예전에 배워본 적 있죠? 우리 좀 더 쉽게 갑시다. 1부터 10까지의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은 무슨 수열이지 일단? 공차가 얼마인? 1인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즉 1항부터 10항까지의 총합을 구하십시오야. 맞죠?
어떻게 계산했었어?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대답을 요구하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부터 생각을 아예 버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1부터 10까지를 써놓고요. 이렇게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죠? 1하고 10하면 11, 2하고 9해도 11, 11, 11, 11, 11. 단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방식은 단점이 있지. 어떤 단점이 있어? 항의 개수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맞죠? 정확한 항의 개수를 알아낸다고 쳐도 홀수항이면 가운데가 남고 짝수항이면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홀수항일 때 가운데 항이 얼마인지가 찾기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1부터 10이면 간단하지만 1567에서부터 2536까지 확보하네. 일단 6부터 나오잖아.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뭐 빼고 뭐 지나면 항의 개수 찾는 방법은 끝항에서 첫 번째 항 빼고 더하기 1 하시면 항의 개수입니다. 생각나? 그치? 이렇게야 항의 개수는 찾았어. 그렇다고 치면 가운데 항 찾는 것도 너무 귀찮고 짜증나.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버리십시오. 가우스님께서 발견해내신 1부터 10까지를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서 아래쪽에다가 갖다 끼웁니다. 그렇죠? 그럼 1이랑 누가 만납니까? 10, 2랑 9 쭉쭉쭉 가서 막판에 10이랑 1이랑 만나지. 아래로 더한 값들은 다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얼마로? 11, 11, 11이 항의 개수와 동일하지. 맞죠? 위에 거의 총 합을 내가 S라고 친다면 밑에 것도 S입니다. 두 줄 더했으니까 2S가 나온 거고 2S는 11짜리 곱하기 몇 개? 항의 개수 10개지. 그럼 2를 넘겨버리면 2분의 11 곱하기 10이니까 약분 11 곱하기 5 따라서 55. 그죠? 이 방식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방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시죠. 우리는 등차 수열 A1, A2, A3 좀 넓게 씁시다. A3, AN-1, AN,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 N항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S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문제에서는 TN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어쨌건 SN이고 SN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다? 무조건 스타트는 누구여야 한다? 첫째 항이어야 된다. 오케이? 난 이게 더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 이걸 표현만 다르게 할게요. 표현만 이렇게 합시다. 자, 볼게요. SN은 A1 플러스 A1 플러스 D라고 해도 되지? 두 번째 항을. 자, 그 다음에 A1 플러스 2D 갑니다. 그래서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N항 바로 앞에 N-1항은 A1 플러스 얼마가 되죠? 얘는 N-2D지. 플러스 마지막 항 A1에 플러스 N-1D가 들어갑니다. 됐죠? 자, 난 뒤집어서 아래에다가 다시 깝니다. 얘는 저 뒤에 있는 건 뭐죠? A1 플러스 N-1D가 들어오고요. 플러스 A1에 플러스 N-2D가 들어오고요. 플러스 쭉쭉쭉쭉 들어와서 여기는 A1에 플러스 D가 들어오고요. 막판에 그냥 A1이 들어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간단한 거니까 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얘가 끝항이죠. 그렇죠? n번째 항입니다. 난 n번째 항을 편의상 L이라고 놓겠습니다. 첫 번째 항을 보통 우리가 A라고도 놓고 A1이라고도 놓다.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저는 항상 웬만하면 A1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끝항을 L이라고 놓는다면 자, 위아래 쭉쭉쭉 더해 나가는데 ESN이고요. 좌변. 우변은요. 자, 집중 보십시오. 자, 보세요. 얘는 첫 번째 항과 끝항이라는 L을 더하는 거지. 됐습니까? 샥 더하면 A1 플러스 L입니다. 그죠? 첫 번째 라인은 플러스 두 번째 라인 갑니다.
두 번째 라인은요. 잘 보세요. 두 번째 라인은 얘 살려두고요. 얘는 얘한테다가 줍시다. 그럼 뭐가 돼? A1 플러스 여기가 뭘로 되죠? N-1D로 바뀌지. 얘 하나 줘버리면. 그치? 그럼 요렇게를 묶어서 뭐가 되지? L이 되지. 끝탕.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 A1 플러스 L이 나오는 거지. 우리 아까 1부터 10까지랑 똑같은 거야. 그죠? 더하면 1, 10, 1, 10, 1, 10이랑 개념이 똑같다고. 위에 거 하나 떼서 밑에다가 줘버리면. 얘네가 반복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뭐 생각할 가치가 없지.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n까지니까 n개의 항이지. n항입니다. 따라서 최종 정리하면 얘는 a1 플러스 n이라는 게 몇 개 존재한다? n개 존재하더라. 따라서 최종 공식입니다. SN이라는 것은 즉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괄호에 a1 플러스 l. 선생님이 누이 얘기하죠. 수학에서 공식은 알파벳 암기가 아니라 명칭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끝항입니다. 오케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괄호 열고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이다. 얘는 까먹으실 때마다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1부터 10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0이 10개. 그치? 두 번 더한 거니까 나누기 2. 그래서 문제는 얘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n이라는 건 얘로 다시 변형시킨 꼴을 더 많이 씁니다. 바로 이겁니다. 2분의 n 항의 개수 분가로. 자, L 자리에다가 얘 들어가면 A1짜리가 두 개만 나죠. 따라서 2A1입니다. 플러스 N-1T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죠. 등차 수열의 합을 함수적 의미를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앞에서 써드린 것과 같이 SN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SN은 현재 2분의 n의 중괄호에 2a1 플러스 n-1 등차 d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얘를 살짝 옮겨 쓴 것뿐이다. 됐습니까? 자, 이건 선생님이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n이 별량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1, 2, 3, 4 대입하는 거니까. 선생님 얘를 fn으로 형태 변형을 하죠. 그리고 n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잠시 필기 준비하시고 찾아보십시오. n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다.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지? 싹 정리하면 n이 1차뿐이 안 나오니? 2차까지 나오지. 여기에 누구 있어? 이 괄호 안에 dn 있지. dn이 얘 만나서 얼마 나와? 2분의 d n 제곱 나오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d고요. 얘 나옵니다. 됐니? 그럼 상수항은 얘랑 얘랑 먼저 만나면 약분 돼서 얼마 나와? 이렇게 그죠? 약분 하시면 얼마? 쇽쇽 들어가면 A1하고 N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방금 우리가 얘에서 써먹었어. 그럼 마이너스 D랑 얘 만나지? 그럼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D N 나오잖아. 됐니? 그럼 선생님이 N으로 내림차순 정리니까 얘네들은 같은 항이야. XX항. 그죠? 묶어서 정리하면 뭐라고 하냐면 A1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D의 N 이렇게 나오지. 이랬어? 엄청 자, 해석을 해보면요. 얘입니다.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예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갖는 2차 함수냐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면서 정말 남들보다 대빵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는 뭐더라? 등차수열의 합을 의미한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시면 2차항 개수의 몇 배? 2배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지? 자, 여기 얘랑 얘 2차항 개수랑 플러스 1차항 개수랑 더하니까 누가 나와? 첫째가 나오지. 앞에 건 까먹어도 얘는 제발 까먹지 말자. 좀 위에 적어둘게요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까먹어도 돼. 근데 남들 이기고 싶으면 까먹지 마. 알았어? 까먹어도 푸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어. 이기고 싶으면 까먹지 마십시오. 시네요.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 내가 숙제 안 내도 공부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지 집에 가서. 개념 공부 안 하면 저주할 거야. 1월 1일부터 기도할 거야. 자, SN과 AN의 관계입니다. SN은 N항 A1부터 AN까지에 대한 합이고요. 그죠? SN은. 그 다음에 AN은 일반항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고. 자, 이렇게 써보죠. A1의 플러스, A2의 플러스, A3의 플러스 쭉쭉쭉쭉 해서 AN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N까지의 합을 우린 뭐라고 한다? SN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A1의 플러스, A2의 플러스, A3의 플러스 쭉쭉쭉쭉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은 뭐게? 그렇지. 이거 거 아니죠? SN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걸 활용하시면 우리가 뭘 구하실 수 있게 되냐면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SN을 통해서. 즉, 둘을 뭐 해보자? 빼겠습니다. 빼시면 날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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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죠. 따라서 AN만 남고요. 그것은 누구다? SN에서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엄청 유용합니다. 무슨 단점인지 아니? 잘 생각해봐. S1은 뭐랑 똑같겠어?
S1이 뭐겠냐? 그렇지. S1은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A1을 뜻한다. 즉 A1은 S1입니다만 S0는 뭐겠냐? 그러면 무조건 시작은 A1인데 S0는 존재할 수가 없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6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n이 뭐일 때는 할 수 없어. n이 1이면 S0라는 놈이 생겨나는데, 그치? 따라서 얘는 뭘 표현하고 있지 않아? 일반항이긴 일반항인데 6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야. 요 놈은 n이 1이 아닐 때만 허용된다야. 그렇다면 우리 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A1은, 난 A1이 궁금해지잖아. n이 1일 때가 A1인데 그럼 A1은 어떻게 되겠냐고. A1은 누구로 하면 된다고? S1이라고 하면 된다. 됐어? 중요한 거. 무슨 말인지 예를 통해서 보고. 얘 딱 두 문제만 보고 끝낼게요. 자, 이번에 봅시다. 어떤 SN이 이렇게 나올 때 n제곱에 플러스 n 이렇게 나올 때 얘는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어떤 수열의 합이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항 구하십시오라고 했대. 야, 문제에서 어떤 수열의 합이다라고 했지만 너네 나랑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등차 수열뿐이 없지만 수열이라는 수열 싸그리 다 배우고 나면 어떤 수열의 합이다라고 하면 어떤 수열인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등차 수열도 있고 등비 수열도 있고 조화 수열도 있고 개차 수열도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알아. 어떤 수열인지. 어떤 수열이야? 야, SN이 2차면서 상수항 없는 건 무조건 누구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여기 상수항 없는, 즉 얘는 뭐야? 2차, 미안해. 얘 뭐는 등차 수열이죠? 등차라고. 왜냐면 2차 식이면서 뭐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100%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AN을 구하고 싶은데 그 AN은 등차 수열에 대한 값일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 솔루션 1 해서 일반적인 풀이법을 보죠.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난 AN이 궁금하기 때문에 A1부터 구해나갑니다. A1은 뭐랑 똑같기로 했죠? S1이랑 똑같기로 했기 때문에 n자리에다가 1 대입하는 거라서 1제곱에 플러스 1이라서 2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뭘 이용한다? 둘에 대한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SN에서 누굴 뺀다? SN-1을 빼면 그게 A1이 존재하더라. 방금 우리가 했던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1일 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1까지 구해놓은 거다. 됐니?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시면 얘는 n제곱에 플러스 n이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n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는 거니까 n-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n-1을 뺀 겁니다. 속에 있는 놈 정리하시면 n제곱에 마이너스 2고 얘 만나니까 마이너스 n이고 플러스 1이고 얘 만나서 그냥 요거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마이너스니까 얘 날라가죠? 그리고 플러스 하니까 여긴 2n 나오네요. 2n. 됐습니까? 따라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입니다. AN은 부분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부분식으로. 첫 번째 뭐라고 씁니까? AN은 뭐다? 2다. 언제? n이 1일 때는. 그럼 n이 1이 아닐 때는 뭐더라? 2n이다. 그런데 얘는 독특하게도 얘를 그냥 얘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그냥 이거 싹 지우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밑에 식이 1일 때도 위에 값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안 될 때도 있어. 안 되면 얘 보여드릴 텐데 안 될 때는 겹쳐서 쓰는 게 아니라 뜯어서 써놓으면 되고 이런 케이스는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서 뭐라고 쓰면 돼? 따라서 AN은 뭐다? 그냥 EN입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 다시 말해서 뜯을 때도 있고 안 뜯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풀이는 뜯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선생님은 분명 2차 식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덩어리로 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명확하게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야 라고 명확하다면 굳이 이 과정 거치지 않고 무조건 얘로만 하면 다 된다. 자, 그런데 내가 알려드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솔루션 풀이네. 선생님이 아까 적어드린 팁, 즉 함수적 의미를 부여해서 푸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SN은 n제곱에 플러스 n이었죠. 자, 첫 번째 2차항 계수 나 누구야? 1이지. 그것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자? 아까 공식이 뭐였어? 함수적 해석할 때 머식이 n제곱이었지? 2분의 dn제곱이었어. 2분의 dn제곱. 그럼 d가 뭐여야 되는 거야? 2라는 뜻이지 여기서. 그래서 1 된 거 아니야? 즉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그 2라는 값이 누굴 뜻한다? d라는 공 b를 뜻한다. 아니 공차를 뜻한다. 됐습니까? 두 번째 첫째 항은 뭐기로 했었지? 2차 항의 개수랑 플러스 1차 항의 개수를 더한다. 즉 1 플러스 1, 즉 2가 뭐야? A1이라는 첫째 항을 의미한다고. 얘랑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난 이미 뭘 알고 있다고? 2차 항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따라서 답 쓰면 되잖아. AN은 우리 공식 A1 플러스 N-1 D니까 A1 2 플러스 N-1 D 2 따라서 2N이고 빼서 없어지니까 결국 N은 2N이다. 이게 훨씬 더 윤택하다. 당연히 얘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교과서적 풀이 방법은 늘 알고 있으면서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거지. 멍청한 새끼들이 항상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자꾸 요령 알려달라고 하는 거고. 기본 알고 요령으로 푸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예제 두 문제였으니까 한 문제 남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안 해도 돼. 뭐 예제 정도 하나쯤이야 뭐. 하지마. 저 친구 이렇게 안 돼. 자, 깜빡했다. 자, 보시면요.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SN이 n제곱에 플러스 n 플러스 100 있어요. 이게 일반항 차다. 근데 이번에 또 느껴야 돼. 또 뭘 느끼냐면 2차 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처럼 느꼈다가도 아니야. 그치? 뭐 때문에?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기억하면 돼. 얘도 독특해. 뭐냐면 얘는 등차 수열처럼 보이는 애야. 일부. 수열이 쫙 깔아놓으면 이렇게만 보면 등차 수열이야. 전체가 아니야. 잘 봐. 해보자. 하나하나 정확한 풀이 방법으로 하시는 거야. 얘는 첫 번째 뭐부터 보자? A1부터 보자. 첫째 항. A1은 뭐랑 똑같다? S1이랑 똑같기 때문에 대입했더니 얼마입니까? 102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 AN이라는 값은 어디에서? SN에서 마이너스 S, N-1을 빼면 AN이라고. 되고 계시죠? 자, 정리합니다. SN은 얘죠? N제곱에 플러스 N에 플러스 100이고요. 마이너스에
n-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n-1에 플러스 100입니다. n제곱에 플러스 n 플러스 100 마이너스 n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00 이렇게 돼요. 따라서 n제곱 날라가고 2n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어. 됐니?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요. 최종 답은 일반항 an이라는 값은 첫째 항이 102고요. 뭐일 때? n이 1일 때고요. 그 다음에 2n입니다. 뭐일 때? n이 1이 아닐 때. 이게 답이야. 특이하다? 얘를 선생님이 다시 있는 그대로 수열 나열할 땐 이렇게 씁니다. 괄호에 an을 땡땡 써놓고 그냥 숫자 나열 쭉 하시면 되거든요. 자, 첫째 항은 102입니다. 두 번째 항은요? 2 집어넣는 거죠? 4입니다. 세 번째 항은 다시 또 3 집어넣는 거니까 6이죠. 그 다음에 다시 2. 계속해서 우리 아까 그 얘기했었지. 얘는 AN은 2N이면 1차 함수면서 2가 기울기야. 기울기가 뭐기로 했어? 공차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써놓고 3 집어넣어서 6, 4 집어넣어서 8, 5 집어넣어서 5, 2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4 썼으면 그 다음부터 2 더해나가면 되지. 8, 10 이렇게 돼. 어떤 특이한 케이스인지 알겠지? 상수항이 존재하면요. 첫째 항 제외, 나머지 등비. 등차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독특한 케이스. 얘를 보고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는 표현할 수 있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통째로 갖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않아. 이러한 독특한 케이스도 존재하더라. 거의 다 끝났고요. 아직 등차 수열할 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열 중에 등차 수열이 제일 쉽습니다. 재밌죠? 자, 수고하셨고요.